자, 보자. 자, 저번 시간에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순열이라는 거. 근데 이 순열이 뭐니? 그러면은 그냥 간단하게 순서 있게 뭐 하라고 그랬어? 나열하세요 라고 얘기했지. 자, 중학교 때도 이거를 배우긴 했어요. 뭐 세운다, 일렬로 세운다 라고 했지만 이 기호를 써서 배우는 거는 고등학교 들어서 처음 배우는 거고, 이게 우리가 또 다른 책 확률과 통계를 또 배울 때 그때 가장 밑바탕이 되는 친구야. 정말 중요한 친구가 되는 거지. 자, 그런데 이거 이해를 조금 못하는 경우가 생겨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여름방학 때 처음 집합부터 배워야 되는데, 집합을 우리 23일날 배우기로 했잖아. 그래서 집합을 써서 하는 설명은 조금 힘들어. 그래서 선생님이 다른 식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별표를 하나 드리고 주머니에 1, 2, 3, 점점점 n개의 카드가 있다라고 얘기하자. n장의 카드. 자, 그럼 이 n장의 카드에서 나는 이제 어떠한 행동을 할 거냐면 뽑을 거야. 뽑아. 근데 몇 개를 뽑니? 라고 했을 때 R개를 뽑아요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R개만 뽑으면 1부터 N장 중에서 R장을 딱 뽑겠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요 구조가 첫 번째 행동이야. 순열에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뽑아놓은 걸 어떻게 갖고 있지 않고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배열을 하겠다라는 건데, 이 배열에는 모양에 상관없이, 모양이 뭐 들쭉날쭉해도 상관은 없어. 일렬로 배열하겠다, 일렬로 나열하겠다 라고 얘기하는 건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생각은 다 다른 자리다 라는 걸 꼭 기억하고 있어요. 즉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배열을 한다라는 건 자리가 구분된다 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순열은 2단 구조야. 뽑아서 배열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건데, 그 배열엔 뭐가 있다고? 다 다른 자리다 라는 거야. 세상에 같은 자리는 없습니다. 즉 우리가 지금 여기에 책상들이 있었을 때 자리에 앉게 되면 그 자리를 딱 앉았을 때 당연히 자리가 구분이 되기 시작을 하죠. 요게 순열의 가장 기본적인 거야. 그러면 저번 시간에도 선생님이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내가 주머니에 5장의 숫자 카드를 갖고 있어요. 자, 이 숫자 카드를 갖고 있는데 뭐 해달래? 라고 얘기하면 3장을 뽑아서 배열해달래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 친구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게 되면 첫 번째의 행동은 무조건 뭐다 라고 보셔야 되느냐? 직접 센다 라고 보셔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 그랬지. 저번 시간에 예제 풀어서 알겠지만 뭐 몇천 가지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세는 건 실질적으로 조금 안 좋죠. 그래서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의 접근은 선생님이 상황을 구분지어서, 즉 여기에선 뭐라고 생각하면 좋냐? 상황을 딱 맞춰가는 거야. 답정너스럽게. 뭔 소리예요? 서로 다른 거에 대해서, 그러면 거기에서 5개 중에서 만약에 내가 3개를 뽑습니다. 근데 중복은 허락하지 않겠대. 그 다음에 배열을 하겠대. 근데 배열을 한다라는 건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에 구분을 가게.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얘네들을 세 자리의 정수라고 생각해봐. 요 자리는 뭐가 되겠어? 이 자리는 100의 자리가 되겠지. 이 자리는 뭐가 되겠어? 10의 자리가 되겠죠. 요 자리는 뭐가 되겠어?
1의 자리가 되겠죠.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 자리 구분이 웬 말인가? 라고 얘기하면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니까 구분이 되잖아. 아니면 자연수란 말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왼쪽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라도 구분할 수가 있겠죠. 극장 좌석처럼 말이지요. 그러면 나는 지금 상황을 보아하니 상황이 몇 가지가 생겼어? 서로 다른 몇 장 중에 5장 중에 3장을 뭐 하겠어요? 뽑아서 중복은 허락하지 않고 뭐 하겠어? 일렬로 배열하겠다라는 상황이 온 거야. 이 상황을 왜 얘기해요? 라고 하면 직접 세는데 너무 많은 가지수가 나오다 보니까 우리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경우의 수는 크게 2가지로만 한정을 짓겠어. 순열과 조합이라는 친구로. 그 중에 순열은 언제 써먹니? 그러면 이 4가지의 상황이 되면 써먹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파악하는 게 첫 번째죠. 그러니까 첫 번째 접근은 직접 세는 건데. 근데 너무 많을 것 같아? 아니면 상황이 보였어? 그러면은 이제 태세 전환을 하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순열을 배웠으니까 순열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이거를 바로 이제 배운 애들은 O, P, 325라는 기호를 써서 표현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차근히 시뮬레이션을 돌아봐야 될 것 같아. 뭔 소리예요? 라고 얘기하면 자, 내가 여기에다가 칸을 3칸을 만들고 자, 상황을 직접 가보자라는 거야. 세 자리의 자연수, 뭐 정수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솔직히 우리 쓸 때 뭐부터 써? 뭐 가장 작은 것부터 쓸 거 아니야. 100의 자리부터. 그럼 1을 넣었어요. 그럼 여기에는 1을 썼으니까 1을 또 쓸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뭐 2를 써. 그 다음에 3을 써. 그러면 일단 하나 만들었잖아. 그 다음에 1, 2, 3이니까 1, 2, 4도 되겠죠. 1, 2, 5도 되겠죠. 더 이상 쓸 거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또 밑에다가 1하고 2인 경우에 1의 자리에서 3, 4, 5가 나왔으니까 그 다음 크기수는 써보는 거야. 이거를 잘 깨달아야 돼. 이게 130대가 나오죠. 그럼 여기가 2고 4고 5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보니까 너 1이었을 때 너 2였을 때 여기 1의 자리가 몇 개 있어? 3개. 너 1이었을 때 이거 3이면 또 1의 자리 몇 개 있어? 3개 있죠. 그러면 내가 1이었을 때 이 다음 거는 또 4를 쓰고 2, 3, 5를 썼어요. 한 번 더 갈 수 있겠죠. 1이었을 때 여기 5가 되고 2, 3, 4가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라고 얘기하면 일부러 이렇게 다 펼쳐서 보여드리는 거야. 느낌을 가지시라고. 그냥 공식, 즉 기호화시켜서 공식으로 암기하시면 절대 안 돼요. 자, 봅시다. 100의 자리 일단은 안 건드리고 10의 자리 안 건드리고 1의 자리만 봤더니 1의 자리가 총 몇 개씩 생겼어? 3개씩 생겼지. 100이든 10이든 뭐든 상관이 없어. 그 다음에 1의 자리가 3개가 된 순간 10의 자리의 변화를 살펴봤더니 100의 자리는 1인 상황인데 2여, 3이여, 4여, 5여 라는 경우가 생긴 거야. 그러면 지금 내가 쓴 거는 맨 앞자리가 100이었을 때 3개의 정수를 만드는 모든 경우를 다 센 거지. 그럼 그 다음에 뭐 하고 싶어요? 200자리를 만들고 싶잖아. 근데 200자리를 만들어도 여기에 또 작은 것부터 순서로 간다면 1이요. 그럼 여기는 3, 4, 5가 나왔네? 1의 자리는 3개 들어가는 게 달라지진 않았어. 그럼 잠깐만. 선생님, 100의 자리를 그렇게 쓴다면 10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 카드는 1, 2, 3, 4, 5, 5가지의 상황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지. 선생님이 맨날 얘기하는 상구, 상황구분은 100의 자리일 때 다 구해서 더하고. 그러면 하나, 둘, 셋. 그게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4개 있으니까 3, 4, 10이지. 3, 4, 12가 몇 개 있다라는 거야? 또 1, 2, 3, 4, 5. 5개 있겠죠. 그럼 총 몇 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60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근데 이렇게 세다 보니까, 직접 세다 보니까 귀찮은 거야.
숫자가 더 커지면 또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요 상황에 맞으니까 이제 우리는 기호화해서 빠르게 퍼뮤테이션이라는 P를 써서 NPR로 표현하겠다라는 건데, 근데 그거를 가기 전에 봐야 될 건 뭐냐면 요 10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몇 개니? 그러면은 1, 2, 3, 4, 5에 5가지의 상황이 들어간다라는 거야. 그러면 지금 이거는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내가 시뮬레이션 돌린다고 했으니까 5가지의 상황 중에서 2를 여기다 넣었다고 해. 그러면 2를 썼죠. 그럼 몇 장 남았어? 그럼 여기에다가는 또 몇 장 넣을 수 있어? 4장 넣을 수 있겠죠. 그럼 4장을 넣게 되면은 여기에서 뭐가 되는 거야? 상황을 돌려서 2였을 때에 또 1, 3, 4, 5인 상황을 보겠다라는 거지.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숫자는 이제 4가 되겠죠. 카드 한 장을 썼으니까. 4.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여기서 4라는 것 중에서 1이라는 카드를 썼다고 하자. 그럼 몇 장 남았어요? 3장 남았죠. 그러면 요거를 여기다 넣게 되면 여기는 뭘 쓸 수 있어요? 3이라는 숫자를 쓸 수 있겠죠. 아니 그러면 내가 구하고 싶은 경우의 수, 총 가지수는 5 곱하기 4 곱하기 3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몇 가지가 나와? 60가지가 나온다라는 거지. 근데 이거를 보고 있을 수학자들이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이걸 뭐 하자고? 최종적으로는 기호화하자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얘기를 했죠. 그럼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보겠다라는 거예요? 라고 하면 자, 최종으로는 이렇게 보겠다라는 거지. 요 4가지의 상황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요 4가지의 상황이 내가 이제 판단을 할 수 있으면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기호화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기호는 당연히 이 상황은 순열이니까 퍼뮤테이션이라는 그 앞글자 P를 써서 이제 하는데 이 P를 할 때 공식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상황을 표현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때 이제 여기 자리에는 서로 다른 n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5개를 써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가 되는 거야? 몇 장을 뽑겠니? 라고 해서 3장을 뽑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너는 뭐야? 나는 중복 허락하지 않고 배열할 놈입니다. 라는 표현이 되는 거야. 즉, 이 기호가 이 4가지의 상황의 표현에 함축적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계산은 뭐가 된다고?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5에서 하나씩 차감해서 몇 개? 3개를 쓰라. 그래서 5 곱하기 4 곱하기 3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뭐 별로 중요하지는 않아. 근데 공부하다가 선생님은 지금 여기서 주머니가 몇 개였어요? 5개였죠. 주머니 1개였죠. 주머니 1개에서 5개를 뽑는 거니까. 자, 그럼 보세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5, 4, 3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 5P3은 그러면 주머니 몇 개에서 골라 쓰는 거야? 1개에서 골라 쓰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4P2를 씁시다. 4P는 뭐가 된다는 거야? 서로 다른 4장에서 2장을 뽑아서 중복 없이 일렬 배열해 주세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그게 뭐가 되는 거야? 4 곱하기 3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 내가 5장을 열었어요. 이 5장에 상위가 들어있고 하위가 들어있는 경우가 있는데 상위가 4벌이고 하위가 3벌이야. 자, 그러면 하위가 3장, 상위가 4장. 그럼 내가 옷 입을 수 있는 총 가지수는? 이라고 물어봐. 그럼 이렇게 써보는 거야. 1, 2, 3, 4, A, B, C. 상위, 하위에 이름표를 붙여놨어. 그럼 1A, 1B, 1C, 2A, B, C, 3A, B, C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상위에 상위는 못 입으니까. 그렇잖아. 그러면 얘는 뭐가 됩니까? 라고 얘기하면 4 곱하기 3이죠. 근데 내가 궁금한 건 이 4 곱하기 3과 이 4 곱하기 3은 같은 의미일까? 다른 의미일까? 달라요.
그래서 문제는 나오지 않지만 주머니는 무조건 몇 개라고 생각합니까? 한 개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는 생각만 해주세요. 실질적으로 뭐 이게 문제에 나와서 하는 경우는 지극히 드무니까 무조건 주머니 한 개다.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여기에서 이 기호화가 중요하다라는 게 아니에요. 순열 처음 배울 때 애들이 그래 NPR이 뭐지? 라고 얘기하면은 NPR이요? 라고 얘기하면 NPR은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이라고 씁니다. 맞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저번에 이거는 얘기해 줬잖아. 그럼 여기가 5, P3이면 5, 3, 2니까 2가 돼서 5, 4, 3, 2, 1, 2, 1 약분돼서 5, 4, 3 된다는 거. 이 공식은 그냥 계산하기 편한, 즉 수를 만들어내기 위한 도구 같은 거지 얘 자체가 아니야. 우리는 경우의 수 문제에서 뭐예요? 빠르게 상황을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그러면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뭐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 교대로 선다 이런 것들을 얘기해 드렸었죠. 그치? 요거 말고도 또 뒤에 여러 가지 순열이라고 얘기해서 원순열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중복순열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 순열은 토탈 요 세 가지를 포함해서 순열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지금 요 놈에 대해서와 그 다음에 특수 배열에 대해서만 배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겠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 심화로 들어가 볼 거야. 조금만. 자, 이게 경우의 수를 공부하다 보면 막 여러 가지를 알려주고 싶은데 또 그렇다고 시험에 안 나오는 걸 얘기하자니 또 뭐 하고 근데 꼭 알았으면 좋겠으는 이게 마음들이 있잖아요. 자, 뭐가 있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집합이라는 거를 배울 때 써먹을 거예요. 자, 뭐 할 거냐면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할 거야. 주머니에 이번에 7장의 카드가 있어. 그러면 제가 뭘 물어볼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서로 다른 7장을 7칸에 배열하면 뭐가 되겠어? 그치, 7팩토리얼. 7P7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이제 그건 너무 간단하잖아. 뭐 5장에 배열해 주세요. 7장 중에 5장 뽑아서 5장 배열해 주세요. 그럼 어떻게 쓰면 돼? 7장 중에서 5장 뽑아가지고 5장 배열해 주세요. 기호로 표현하면. 그치, 7PO지. 뭐 계산은 나중에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자, 내가 여기서 4장을 뽑아서 일렬로 배열하겠다. 4장을 뽑아서 일렬로 배열하겠다. 그러면 이거는 상황이 중복 허락하니? 아닌데? 그러니까 너 순열이구나. 그럼 당연히 나는 뭐 하겠어?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를 편안하게 얘기한 7P4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근데 난 여기서 한 번 더 시뮬레이션을 걸 거야. 무슨 시뮬레이션이요? 라고 얘기하면 4장을 써서 또 써보겠다 이거야. 1부터 해가지고. 그러면 여기에 1, 2, 3, 4, 5, 6, 7부터 시작해서 1, 2, 4. 그래서 1, 2, 5, 1, 2, 6, 7 또 올라가고 막 여기에 또 앞자리에 또 뭐가 들어가는 경우가 2가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겠죠. 맞아요? 근데 2가 들어가는 경우에서 2, 1, 그 다음에 3, 4를 쓰는데 문제는 쓰다 보니까 2, 3, 4, 5라는 친구도 내가 만들어 제낄 수 있겠어? 없겠어? 있죠. 그러면 이 배열이 7P4면 몇 개예요?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니까 연락 크잖아. 개수는. 근데 그 개수를 내가 쫙 다 썼어. 미친 척하고. 그리고 이제 딱 봤어요.
딱 봤더니 여기에서 구하는 모든 친구들은 요 앞자리에 1이 들어가 있죠. 근데 여기서도 1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생기겠죠. 근데 쓰다 보니까 뭐도 생겨? 1이 없는 경우도 생긴단 말이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7명 중에서 4명을 뽑을 건데 그 4명을 뽑는 방법의 수라고 얘기하면 7P4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네가 들어갔느냐? 네가 안 들어갔느냐? 그러면은 너를 1이라고 얘기해봐요. 7명 중에 4명을 뽑는데 1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1이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겠지.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겠어? 자, 조금 더 줄여서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볼게. 3P2를 하자. 1, 2, 3이라는 3장의 숫자 카드가 있어. 그럼 2장 뽑는 거지. 그러면 1, 2, 1, 3, 2, 3 맞아요? 그 다음에 그렇지. 1, 2, 1, 3, 2, 3. 자, 그 다음에 3장 중에 2장 뽑아서 배열하니까 3, 2, 6이죠. 아, 그쵸. 나 또 왜 이러지? 2는 왜 안 쓰니? 자, 2, 1, 2, 3, 3, 1, 3, 2 이렇게 해서 6가지가 나오죠. 자, 그러면 6가지가 나오는데 여기에 6가지 중에서 특정한 너라는 거를 1이든 2든 3이든 상관없이 하나를 그냥 선택을 했다고 쳐. 나는 그 중에 1을 선택을 할 거야. 그러면 여기에 1이 들어가 있는 경우, 1이 들어가 있는 경우, 1이 들어가 있는 경우, 1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생기죠.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1이 없는 경우가 생기죠. 그러면 총 가지수는 6개인데 이 6가지 중에서의 구분은 특정 원소, 특정한 사람, 특정한 숫자가 들어가 있는 경우와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야? 없는 경우로 구분 지을 수 있겠다라는 거야. 즉 수녀를 셀 때 그냥 총 가지수만 보는 게 아니고 모두 생각하는 거야. 그래, 7명 중에서 4명을 뽑는 데 있어서 말이죠. 내가 있는 경우와 내가 없는 경우로도 분류를 할 수 있고, 내가 있는 상황과 없는 상황이 다른 상황이니까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 2개를 더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더해도 뭐가 돼? 3P2는 만족을 하잖아. 그렇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나는 생각을 해보세요. 요거는 이제 숫자를 줄였으니까 간단하지. 자, 여기까지 이제 상황 이해할 수 있겠어? 자, 그러면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선생님이 특정 원소를 누구로 잡으면 상관없나? 상관없어. 1로 잡던 6으로 잡던 누구로 상관없어. 대신에 나는 여기에서 이 7P4라는 친구는 그 가지수에 특정 원소가 들어가 있는 경우와 안 들어가 있는 경우로 뭐 할 수 있겠다? 구분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구분할 수 있겠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이렇게 4칸을 만들었어. 자, 특정 원소를 1이라고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 특정 원소가 들어가 있는 상황을 볼 거야. 그럼 나 주머니에서 이미 일자는 썼지. 일자는 썼으니까 일자를 썼다 치면은 또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나는 뽑아 쓸 수 있는 숫자 카드가 6장 남았지. 그리고 한 장을 일단 자리에 채울 거니까 자리도 몇 개 남았어? 3자리 남았죠. 그렇지, 잘하네. 그러면 6장에서 몇 장을 채워요? 3장을 채워주세요. 자리 배열할 겁니다. 근데 선생님 이렇게 하니까 좀 궁금한 뭐가? 1이라는 게 자리 구분된다 했으니까 1이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1이 여기 있는 경우 6P3개죠. 요거 하나 채웠으니까 6P3 맞잖아요. 여기 있는 경우, 여기 있는 경우, 여기 있는 경우 총 몇 가지 경우야? 4가지.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 4가지지. 어차피 그 4가지 다 더했다라는 건 뭐 했다는 거야? 곱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 할 거냐면 특정 원소를 선택 안 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1이라는 건 이번에는 뭐야? 너 선택 안 됐대. 그럼 너 빼고 얘기해. 그러면은 선택 안 됐으니까 여기에 넣지도 않을 거 아니야. 그럼 이제 나 몇 장 뽑을 수 있어? 6장 중에서 뽑을 수 있죠. 몇 장 뽑아야 돼? 4장 뽑아야 되겠죠.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6P4가 되는 거지.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쓴 7P4라는 친구는 6P4라는 친구에다가 뭘? 4 곱하기 6P3을 더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모양새가 얘는 특정 원소가 뭐가 됐다는 거야? 없다라는 거고 얘는 뭐가 됐다는 거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공식화 시킬 거야. 뭔 공식화요? 그러면 일반화야. 일반화 시켜서 어떻게 쓸 거냐면 NPR이다 라는 친구는 여기 보세요. 여기가 7이었을 때는 뭘로 갔어요? 6으로 갔지. 하나가 빠졌지. 그러면 N-1PR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더하기. 여기 4는 무슨 숫자? 여기는 숫자죠. 그럼 여기는 R 곱하기라고 쓰고 6하고 3은 둘 다 하나씩 빠졌죠. 그래서 N-1P R-1이다 라고 쓸 수가 있는 거야.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겠어? 따라올 수 있겠어? 따라올 수 있겠니? 요거를 단순하게 참고서나 문제집에 계산해서 뭐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계산해서 골라주세요 라고 해. 그때 간단한 풀이는 이렇게 되는 거야. n-r팩분의 n팩. 이건 이렇게 쓰지.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요 n자리에 n-1이 들어갔잖아요. 그럼 이렇게 쓰는 거지. n-1-r 팩토리얼 분의 n-1 팩토리얼. 그 다음에 더하기 r 곱하기 또 여기다 쓰는 거야. 계산해서 통분해 봤더니 다 똑같아 라고 하는 거지만, 그래서 그렇게만 배우고도 넘어갈 수 있지만 실질적인 의미를 보라 이거야. 이 구조에 대해서 이게 뒤에 조합에서도 한번 또 쓰이거든요. n-1, r-1 뭐 이런 게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리딩하는 방법 맨날 얘기하잖아 선생님이. 수학은 뭐 하는 거야? 리딩하는 거라고. 그 리딩하려면 뭐 해줘야 돼? 이러한 거 하나하나 세세한 걸 다 갖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야. 요거 이해할 수 있겠어? 이 모양이 보이면 아 너는 특정 원소가 있고 없고의 구분이구나 라고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건 어렵지 않지. 그렇잖아.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해보자. 하나만 더 하고 순열은 일단은 개념은 끝낼게요. 자, 하나가 더 뭐 하냐면 여기에서는 특정 원소 1이라는 게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러면 이쪽을 지우고 자, 이번엔 뭐 할 거냐면 자, NPR의 표현 중에서 특정 원소 in, out으로 구분한 거야. 자, 그 다음에 이번엔 별표 하나. 마찬가지로 특정 원소 1이라고 얘기할 거야. 특정 원소 1이. 특정 원소 1이? 특정 원소가 특정 자리에 존재한다. 그러면 이건 또 어떻게 봐줘야 돼? 방금 전으로 치면은 1이라는 친구를 특정 원소로 뽑았을 때 그게 첫 번째 자리에 있는 경우, 뭐 세 번째 자리에 있는 경우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봐봐. 자, 똑같이 1부터 7까지를 가요. 그리고 내가 몇 장 뽑는다고 그랬죠? 4장 뽑는다고 그랬죠? 자, 근데 특정 원소. 자,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첫 칸에 1을 채워. 첫 칸에 1을 채우면 뭐가 돼? 그럼 첫 칸에 1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가지수 세봐. 그러면 이게 뭐가 돼? 아, 당연히 하나 썼으니까 6P3이죠. 잘하네. 선생님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번 여름방학 때는 진짜 세세한 거 다 할 거야. 천천히 할 거야. 교재도 줄이고 바이블 센하고 자이스토리만 할 거예요. 자이스토리는 모의고사라
어려운 것도 있고 쉬운 것도 있거든. 그래서 일단은 방학 때 자이란다. 바이블하고 센 두 개를 하는데 이거 다 하는 거 아니라고 얘기했어. 다 하는 거 아니고 A단계, B단계에서 유형, 그 다음에 바이블에서도 뭐 기본 다지기까지만 하고 학기 들어갔을 때 이제 실력 다지기 못하는 문제 플러스 방학 때 유형 연습을 조금 더 하고 학기 중에 이제 어려운 문제를 조금씩 더 푸는 거지. 만약에 하다가 안 된다 싶으면은 뭐 나한테 있어서는 금기의 교재 뭐 라이트센 이런 거를 이제 복수해서 드릴 수도 있는데 너무 쉬운 것도 선생님 봤을 때는 올라가려면 쉬운 문제부터 정복을 하고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자, 일단 요거까지 설명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 자, 첫 칸에 1을 채웠어요. 6P3이야. 근데 선생님 여기서 7P4를 시뮬레이션을 돌리면 아까도 봤지만 특정원소 인아웃이 있잖아요. 그렇죠? 특정원소 인아웃이 있어. 그럼 얘는 1이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어. 근데 여기에 첫 칸에 1을 채웠어. 그럼 6P3이 나왔지. 그럼 이제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선생님 그러면은 1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세요? 1이 없는 경우는? 여기는 무조건 첫 번째 자리에 1이 들어갔죠. 두 번째 자리에 1이 못 들어가지. 근데 나는 이거를 배우는 게 특정 원소가 특정 자리에 존재했을 때의 뭐가 되는 거야? NPR의 계산법이거든. 여기에 이제 2, 3, 4, 2, 3, 5 정말 많이 들어가겠죠. 자, 이번에 뭐가 되냐면 첫 번째 칸에 뭘 채우는 거야? 2를 채워요. 이번에는 첫 번째 칸에. 그러니까 특정 칸에 특정 원소를 채우는데 첫 번째 칸이라고 일단은 딱 자리 잡고 첫 번째 칸에 이번에 2를 채워봐. 그러면 요 2를 채우게 되면 또 2, 3, 4, 5라고 나오게 되면 뭐가 되겠어? 1이 없는 게 여기서 발생하겠네? 근데 얘도 뭐가 되겠어요? 6P3이겠죠. 선생님 그러면은 지금 대충 눈치 까니까 첫 번째 칸만 얘기할 거죠? 그럼 두 번째 칸은 얘기 안 해요? 두 번째 칸은 얘기 안 하죠. 왜요? 두 번째 칸 1, 2, 3, 4 여기 2가 있는 경우잖아. 그러니까 난 뭐만 보겠다? 특정 자리에 특정 원소가 들어갈 때의 상황만 보겠다는 거야. 특정 원소는 1, 2, 3, 4, 5, 6, 7을 다 갖다 쓸 수 있겠지. 근데 특정 자리는 그걸 갖다 쓰겠어? 안 쓰겠어? 안 써. 그러면 눈치 빡 돌려보니까 이게 어디까지 가겠어? 7까지 가겠죠. 그럼 그게 6P3이 그대로 가겠지. 그럼 7가지 상황을 다 뭐 할 거야? 더 할 거지. 그럼 그 상황이 어차피 곱하기로 가잖아. 첫 칸에 1인 상황, 2인 상황, 3, 4, 5, 6, 7인 상황 다 다른 상황이니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더했더니 그냥 7을 곱하는 거나 마찬가지지. 그러면 그게 뭐가 돼? 7 곱하기 6P3이야. 자, 근데 봐봐. 이거 654지. 7 곱하면 뭐야? 7654. 7654는 7P4잖아. 그러면 얘를 또 일반화시켜. 특정 원소가 바뀌는 애들. 이거는 변하는 애들. 특정 자리는 고정. 자, 그러면 일반화를 시키면은 특정 원소는 몇 개가 되겠어? 일반화시키면 특정 원소는 1, 2, 3, 4, 5, 6, 7, 8, 9, 10 점점점 어디까지 가겠어? n까지 가겠지. 그럼 n 곱하기. 근데 이미 그 특정 원소 하나도 썼고 뭐도 쓴 거야? 자리도 썼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가겠어? n-1개 중에서 r-1칸을 채워서 배열해 주세요. 중복 허락하지 않고의 의미가 뭐가 되는 거야? NPR과 똑같군요. 라고 쓰는 거야. 이거를 그냥 선생님 통분해봐요. 수계산 해가지고 요거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n-1 r-1 팩토리얼 분의 n-1 팩토리얼 이렇게 하게 되면 요거 마이너스 1 플러스 1 없어지고 n 곱하니까 n-r 팩분의 n 팩이야. NPR 나오잖아. 근데 이렇게 단순하게 센 A 단계처럼 뭐 계산하세요 이게 아니고 요거의 의미를 알고 있으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살짝 지워졌지만
이게 뭐가 되겠어? n-1개 선택할 수 있는 카드 중에서 R개의 칸을 채워주세요.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되겠어? n-1장에서 r-1장 뭐 배열하는 거겠지. 근데 이게 뭐야? 그러면 이게 그러면은 특정 원소가 뭐가 되는 경우다? 들어가 있는 경우겠네 라고 리딩할 수 있는 걸 배우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될 수 있겠니? 자, 그러면 예제 하나만 풀고 시작. 예제 하나만. 자, 예제 하나만 풀고 쉽시다. 자,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제가 다 설명을 드릴게요. 자, EP2를 얘기합니다. EP2는 뭘 의미하는 거죠? 그치, 두 장에서 두 개를 다 뽑아서 배열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면 3P2를 할 거예요. 그럼 세 장에서지. 그 다음에 4P2를 할 거고 더하기 99P2를 할 거야. 이거는 시험 문제에서도 나와요. 그러면 생각해 봐봐. 총 몇 개예요? 이거 항이 몇 개예요? 98개죠. 그럼 98개를 일일이 계산해서 더한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솔직히 힘들지. 물론 50분 다 써먹을래 한 문제만 맞추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할 수도 있겠지. 시간 내에 못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당연히 이런 친구들은 뭐 하라는 거야? 라고 하게 되면 자, 여기에서 고등학교 수학의 본질적인 얘기가 나와요. 너무 많은 계산이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건 넌 그걸 직접 하라는 소리가 아닐 거야. 그럼 나한테 생각을 하라고 시키는 거겠지. 그 생각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추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추론. 즉 이거의 순서가 어떻게 가냐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게 고등수학에서의 메인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항이 98개니까 다 계산하려면 노가다를 해야 돼요. 근데 노가다를 하는 건 단순 반복이니까 이거를 산수라고 하지 수학이라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노가다를 하려니까 못하겠어. 그러니까 뭐 해줘야 돼? 생각 좀 해보자 라고 해서 추론이다 라는 걸 해요. 추리 같은 생각이, 추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추리를 해야지 라고 했더니 뭔가를 딱 발견했어. 그래서 노가다를 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니까 무슨 추론이 되느냐라고 얘기하면 발견적 추론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 나는 발추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이 발견적 추론을 하게 되면 최종 버전에서 뭐가 나오냐면 규칙성을 발견하는 거야. 규칙성을 발견하면은 만세! 끝난 거야. 왜요? 규칙성이 뭐냐? 자, 봐봐. 2 곱하기 네모 더하기 1에다가 네모에다가 자연수를 넣는다고 해봐봐. 1을 내면 1 곱하기 2 더하기 1, 2를 내면 2 곱하기 2 더하기 1, 3을 내면 3 곱하기 2 더하기 1. 규칙성이 있죠. 그럼 규칙성이 있는 친구들은 결과적으로 뭐로 만들 수 있는 거야? 한 글자? 식으로 만들 수 있는 거야. 그 식이 이제 우리는 최종적으로 뭐라고 쓰는 거죠? 함수라고 쓰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에서의 수학은 여기 흰색으로 쓴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과정을 선생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일반화의 과정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일반화는 곧 식으로 만듭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고등학교 수학은 이거를 하는 게 첫 번째야. 무조건 해석하는 거야. 읽어서. 그러니까 문제 출제자와 나와의 방탈출 게임 같은 느낌이죠. 수학 문제는. 우리는 방탈출 선생님 못 가봤는데 가면 1시간에 뭐 2만 원으로 뭐 얼마 하더라고. 비싸더라고. 탈출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렇잖아. 우리도 수학을 못처럼 딱 보고 탈출할 수 있는 정보를 얻어서 문을 따서 문제를 푸는 게 똑같은 구조야. 물론 더 재미도 없고 더 어려울 수도 있죠. 왜냐면은
방탈출방 들어가면 열어보고 뭐하고 해서 분명히 걔도 뭐야 여기 있었던 발견을 할 거 아니야. 몸을 다 쓴 노가다를 통해서. 그래서 생각하겠지. 추론하겠지. 그랬더니 이제 뭐 하는 거야? 아, 그러면 이제 뭐 해보자. 이제 여기서 조금 갈래가 달라지지만 수학도 동일한 구조로 진행이 된다라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아까 했던 거 요거를 딱 하는데 자, 요거가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쓸 거야. 이걸 쓰는데 잘 보셔야 돼. 이게 뭘까라고 해서 쓰는데 이렇게 씁시다. 아까 우리가 배웠던 두 가지 중에서 뭐가 있냐면 이게 있어요. NPR이란 친구는 아까 N-2PR 이게 뭐가 되는 거야? 한 장을 썼고 나머지 한 장을 빼고 나머지 채워주세요. 이게 아웃이지. 그 다음에 뭐가 돼요? N-1P R-1 한 장 미리 채워놨어요. 그쵸? 그러면은 한 장 미리 채워놨으니까 그 한 장이 요쪽 갈 수 있으니까 앞에다가 뭘 써야 돼? R 써줘야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뭐 할 거냐면 이번에는 요거를 쓸 거야. 이거 뭐예요? 그러면 이거 있는 그대로 해석해. 아까는 n장 쓰겠다는 건데 이번엔 몇 장 쓰겠다는 거야? n-1장. 그럼 마찬가지로 한 장을 빼서 쓰니까 n-2pr이 되겠죠. 맞아요? r자리는 변한 게 없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서 n-2p, r-2 이렇게 쓸 수 있겠죠. r-1 맞아요. 자, 그러면 또 뭐 할 거냐면 n-2pr을 쓸 거야.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 n-3p r 더하기 r 곱하기 n-3p r-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뭐 하는 짓이에요, 선생님? 여기다 99를 대입해봐봐. 99p2지. 여기다 99를 대입해봐봐. 98p2지. 여기다 98을 대입해봐봐. 97이 되겠지. 그쵸? 아니, 그러면 지금 나는 쭈르륵 해서 어디까지 가겠다는 거야? 2p2까지 가겠다라는 거지. 선생님, 지금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뭐 하는 짓거리 이거. 그러면은 어차피 90개 다 쓰겠다는 건데, 잠깐. 그럼 내가 칸이 좀 없어서 옆에다가 쓰겠는데, 여기는 어떻게 돼? 여기 R이면 여기 2는 어디까지 내려온 거야? 아니 지금 일반화를 시켰잖아. n이 99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러면 이제 n이 99, 98, 97, 94 다 떨어지겠지. 어디까지 떨어져? 요거 R이 여기선 2지. 그럼 요것도 뭐야? 2면 뭐라고 쓰면 돼? R. 그럼 내려오게 되면은 어디까지 쓰겠다라는 거지? 라고 얘기하면 RPR까지 쓰겠다라는 거야. RPR이면 저기에 똑같이 쓰세요. RPR이면 어떻게 돼요? R-1PR 더하기 라고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R-1P R-1에 뭐 하는 거예요? R을 곱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이제 따라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그러면 이거를 일렬로 쫙 썼잖아요. 이게 지금 내가 칸이 없어서 이 밑에서 쫙 있는 거야. 그거를 뭐 하자라는 거야? 다 더해주세요 라는 거야. 다 더해. 다 더해. 더하면 뭐 어쩔 건데? 더하면 어쩔 건데? 어쩌긴. 사라지지. 그럼 이건 이렇게 해서 샥 하게 되면 어디까지 사라지겠어요? 여기가 샥 사라지겠지. 샥 사라진다는데 동의하겠어요? 동의할 수 있겠어? 당연한 거잖아. 그러면 남는 걸 써볼까? 여기에서 이걸 다 더했더니 얘 여기 남죠. 그럼 여기다가 NPR을 써. 는이라고 쓰는 거야. 그럼 여기 이거 하나 남지. 이 지금 한 줄, 두 줄, 세 줄 했을 때
요거 맨 첫 번째 줄에서 요거만 남고 두 번째 줄에서 요거만 남잖아. 근데 이거 봐봐. 이게 뭐예요? 의미가 뭡니까? R-1장 중에서 R장을 뽑아서 내가 두 장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세 장을 뽑아달래요.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중복하면 되긴 하는데 중복 우리 안 하는 거잖아. 그럼 이거는 가짓수가 몇 개가 나오겠어? 1개. 0이야. 가짓수가 없잖아요. 가짓수가 없잖아. 0이야 얘는. 그러면 얘네들을 주르륵 더할 수 있겠지. 주르륵 더하면 앞에다가 뭘 쓸 수 있어? R 곱하기. 그 다음에 이제 중괄호 열고 다 더할 건데 여기에 뭐부터 시작하는 거야? R-1P R-1부터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어디까지 가겠어? N-1P R-1까지 갑니다. 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잠깐만요 선생님 다 온 것 같은데요. 나 뭐 하고 싶은 거야? 2P부터 99P2까지를 더하고 싶은 건데 여기가 2가 되려면 아래다가 누구 넣으면 돼요? 여기가 2가 되려면 아래다가 누구 넣으면 3 넣으면 되죠. 여기다 3을 넣을게. 여기다 3을 넣은 거야. 3을 넣으면 2P 완성됐어요. 그 다음에 3P 완성되겠죠. 그럼 어디까지 가겠어? 99P2까지 가야 되겠지. 그럼 N-1이 99가 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N은 100이야. 그럼 N에다 100을 쓰면 돼. 여기는 3이지. 내가 구할 건 여기 있잖아. 그럼 그 최종 공식은 뭐가 되겠어? 3이 역수로 넘어갔을 때 3분의 1 곱하기 뭐가 된다는 거예요? 100P3이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이해되시겠어요? 요거는 좀 어려운 거예요. 단순하게 수계산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순열에서는 경우의 수에서는 간단하게 첫 번째는 이것만 보는 거야. 무조건 상황 판단해서 숫자 세겠다. 가지수 세겠다. 근데 가지수였는데 갑자기 뜬금포로 이러한 상황도 만들어져. 숫자를 세다오. 그랬을 때는 상황을 보겠다라는 게 아니고 얘네들을 보겠는데 이것도 같이 공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보자. 오늘 할 거 첫 번째. 자, 오늘 할 거 첫 번째. 조합이에요. 자, 조합이 뭐냐면 조합은 영어로 컨비네이션입니다. 자, 그럼 컨비네이션이 들어가는 가장 첫 번째 단어는 뭐가 있죠? 생각나는 거? 컨비네이션? 그치, 피자밖에 없잖아. 그럼 컨비네이션 피자는 뭐야? 치즈 있고, 올리브 있고, 피망 있고, 그 다음에 그 페퍼로니, 고기, 뭐 소시지, 햄 같은 거 있잖아. 그러면은 그게 피자를 만들 때 도우를 밑바닥에 깔고 뭐해? 그냥 뿌리지. 토핑들을 뿌리는데 그러면 그거에 뿌리는 거에는 배열이 있어 없어? 없어. 순열을 즉 컨비네이션이 이거야. 뭐가 없다라는 거야? 순서가 없어요. 배열이 없어요. 즉 조합이다라는 거는 순열의 입장에서 뭐를 뺀 거예요? 순서를 뺐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야. 순열에서 뭘 뺀 거다? 순서를 뺐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 생각을 해보죠. 뭔 소리예요? 그러면 결정적으로 이 둘에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얘기하면 자, 1, 2, 3이다 라는 숫자 카드가 있어요. 자, 이번에 요걸 가지고 두 자리 정수를 만들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두 자리 정수를 만들 때 자, 12가 나올 수 있고 13이 나올 수가 있고 21 나올 수가 있고 23 나올 수가 있고 31 나올 수가 있고 32가 나올 수가 있겠죠. 6가지. 그럼 얘는 뭐야? 3P2요. 3P2 맞잖아요. 자, 근데 문제는 이렇게 보는 거지. 응? 뭘요? 그러면 순서가 없대요. 그럼 순서가 없으니까 요 12와 21 그 다음에 요 13과 31 그 다음에 32와 23을 본 거야. 그러면 지금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으로 구분이 되어지죠?
근데 이 노란색은 자, 열 입장에선 12와 21은 다른 애지. 근데 이 12와 21은 무슨 숫자 카드로 만들었어요? 1, 2라는 걸로 만들었지. 얘는 뭘로 만들었어? 얘는 뭘로 만들었어? 2, 3. 그러면 조합이라는 친구는 순열에서 순서를 뺐기 때문에 뭐를 생각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순열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뽑아서 나열합니다 라는 2단 구조라고 아까 얘기했죠. 그럼 순열은 뽑는 것까지는 동일한데 뭐가 없어? 나열하는 순서가 없어요. 그럼 바꿔 얘기하면 나는 순열 입장에서는 이렇게 쓰지만 조합 입장에서는 1, 2, 1, 2로 만드니까 그 다음에 1, 3 그쵸? 그 다음에 2, 3 이라는 숫자 카드로 만듭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즉 순열에서 순서를 빼니까 저렇게 되네요.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어? 자, 그러면 순서가 빼니까 순열 입장에서는 6가지였지만 조합 입장에서 몇 가지야? 3가지지. 3가지지. 자, 결정적 차이는 뭐라고요? 조합에는 뭐가 없어요? 순서가 없어요. 순서가 없어. 자, 그러면 그때의 표현을 봤을 때 순열이랑 조합이랑 상황을 봐야 된다라는 건 동일하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 상황의 첫 번째가 누가 나와요? 당연히 서로 다른 n개가 있어요. 선택할 대상이 한 주머니 안에 있다. 자, 두 번째 뭐를 합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서로 다른 r개를 뽑습니다. 선택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찬가지로 중복이라는 친구는 허용해요? 안 해요? 중복이라는 친구 허용을 안 합니다. 네 번째는 이제 순열에는 여기에는 뭐가 들어갔어요? 일렬 배열합니다. 나열합니다.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는 들어갈 게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요 네 가지의 상황을 봤을 때 자, 봐봐. 요거를 바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표현을 하고 싶은데 잠깐만. 표현을 하는 게 능사가 아니니까 표현을 하면 또 우리 뭐예요? 공식화해가지고 암기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생각, 경우의 수는 직접 다 해보는 걸 좋아하거든. 그래서 생각을 할 거야.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자,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자. 1, 2, 3에 2장 뽑는 건 6가지 케이스밖에 안 나오니까 이렇게 할 거야. 자, 예를 들어서 난 주머니에 1, 2, 3, 4라는 숫자 카드가 있고 2장을 뽑을 거예요. 그래서 배열까지 할 겁니다. 그럼 몇 가지 나오겠어? 순열, 배열하면 몇 가지 나오겠어요? 12가지 나오죠. 4P2, 4, 30이니까. 자, 그럼 그거를 12개를 다 쓸 겁니다. 쓰자. 1, 2, 1, 3, 1, 4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2, 1, 2, 3, 2, 4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3, 1, 3, 2, 3, 4 이렇게 나오죠. 4, 1, 4, 2, 4, 3 이렇게 나옵니다. 총 몇 가지 썼어요? 12개 쓴 거 맞죠? 그럼 여기에서 내가 이렇게 구분을 할 거야. 뭘 구분해? 1, 2가 들어가 있어요. 1, 2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구분을 했어. 그럼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다시 써볼게. 어떻게 쓰냐면 1, 2, 2, 1. 그 다음에 1, 3, 3, 1. 1, 3, 3, 1. 그 다음에 당연히 1, 4도 있고 4, 1도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2, 3 있겠고 3, 2 있겠고 2, 4 있겠고 4, 2 있겠지.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3, 4, 4, 3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물론 배열을 또 했더니 12개가 나오기는 해. 근데 이렇게 구분한 이유는 뭐가 되느냐라고 얘기하면 요렇게 2개, 요렇게 2개, 요렇게 2개, 요렇게 2개가 들어가는 것들은 순열 입장에서는 12와 21은 다르지만 조합 입장에서는 구분이 없으니까 12와 21은 같다 다르다?
같다야. 그러면 이거를 두 개로 봐야 돼? 한 개로 봐야 돼? 한 개로 봐야 되겠지. 그럼 두 개가 한 개로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자, 여기서 고민해 봅시다. 자, 두 개가 한 개로 됐다는 거는 한 개를 빼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순열에서 순서를 뺐다라고 얘기하는 건 조합 입장에서는 뭐가 들어간 거야? 라고 얘기하면 압축이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압축. 두 개가 뭘로 갔어요? 한 개로 갔죠. 그러니까 2분의 1로 가면 한 개가 되잖아. 맞아? 그러면 몇 개가 나와요? 6개가 나오는 거야. 압축을 하니까 2로 나눴어요. 자, 이번에는 뭐가 되냐면 이렇게 3개로 썼습니다. 이렇게 3개로 쓰면은 4P3이니까 4, 3, 2, 24가지가 나오겠죠. 맞아요? 자, 그러면 그 24가지를 썼는데 만약에 내가 그 중에 123이라는 걸 썼어. 그럼 1, 2, 3으로 만들 수 있는 건 총 몇 가지가 나와? 1, 3, 2 있겠고 2, 1, 3 있겠고 2, 3, 1 있겠고 3, 1, 2 있겠고 3, 2, 1 있겠죠. 이 총 몇 가지가 나와? 6가지가 나오겠지. 그런데 나는 순열 입장에서는 6가지지만 조합 입장에서 이게 몇 가지로 봐야 돼? 3가지? 왜 3가지지?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썼으니까 한 가지죠. 그럼 얘는 6가지가 몇 가지로 가야 돼? 한 가지로 가야 돼. 근데 6가지는 6가지가 한 가지로 간다고? 그러면은 6가지가 한 가지로 가려면은 요걸로 나눠줘야 되거든. 6으로. 그래야지만 1이 되는 거잖아. 그럼 이 6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러면은 1, 2, 3, 1, 3, 2, 2, 1, 3, 2, 3, 1 이것들은 뭐가 돼? 3가지의 배열이잖아요. 그럼 뭐가 돼? 3패까지지. 맞아? 느낌 오겠어? 그러면 자, 생각해 봐봐. 서로들은 4개에서 중복 허락하지 않고 3개를 뽑아서 1열 배열을 했습니다. 그럼 24가지죠. 근데 거기에서 뭘 제거해요? 순서를 제거하게 되면 순서를 제거할 때는 뭐 해야 된다고? 압축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뭐 해줘? 나눠줘야 돼. 근데 어떻게 나눠줘? 이러한 배열들이 몇 가지로 갈 수 있도록 얘네들의 통째 몇 가지가 되도록 한 가지가 되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나눌 때 뭐가 나누죠? 6이라고 쓰면 되는 6이 원래 뭐예요? 그러면 얘네들을 한 가지로 봤으니까 얘네들의 배열 가지고 3팩까지잖아요. 3P3이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3팩을 쓰시면 이 친구가 뭐가 된다는 거지? 순서가 없는 순열, 즉 조합이 된다라는 거야. 그럼 그때 이제 뭐가 나와요? 표현이 나오시는데 그 표현이 누구야? 그러면 4 컨비네이션의 앞글자 C를 따서 4C 3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순열과 조합은 요 4번째의 상황 차이만 있는데 이 4번째의 상황 차이가 N, C, R로서 표현이 되고 이 N, C, R은 순열에서 뭘 뺐다고요? 순서 뺐다고 얘기하잖아요. N, P, R을 나눠주세요. 뭘로? 여기에 알개만큼 지금 여기는 2개니까 여기 알개만큼 여기는 3개니까 그럼 뭐 4개, 5개면 그 4개, 5개의 순서가 뭐가 돼야 돼? 주르륵 압축당해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에 R팩이라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계산 하실 때는 NPR 자체가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N-R팩분의 N팩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면 R팩토리얼 곱하기 N-R팩토리얼 분의 뭐가 되겠어? N팩토리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순열에서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어떻게 된다고? 순열과 동일한 상황에서 4번만 제거. 그 다음에 표현은 NCR. NCR은 뭐야? NPR에서 나오는 그 요 알개의 배열의 순서를 없애. 아니 그럼 생각해 봐봐. A, B, C, D, E, F를 했는데 내가 5묶음씩 했어. 그러면 A, B, C, D, E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순열 입장에서 A, B, C, D, E를 다 뭐 해줘야 돼? 배열을 또 해줘야 되겠지. 조합은 어떻게 해줘야 돼? 니네 이것만 있는 걸 골라줘 라고 하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 A, B, C, D, E 이렇게 한 다음에
뭐 하면 돼요? 5팩. 왜 5팩이야? 니네 5개의 배열을 한 가지로 압축하겠다 라고 하는 게 뭐야? 순서를 제거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산할 때는 이제 요식을 쓰고, 요식이 굉장히 나중에 또 돌풍을 일으킵니다. 엄청나게 이제 짜증이 나죠. 왜 짜증이 나냐면 순열하고 조합해서 가장 중요한 친구는 조합이야. 조합. 조합의 순서만 넣으면 순열되니까 순열 조합 중에서 조금 더 어렵고 조금 더 중요하고 조금 더 문제 많이 나오는 건 무조건 뭐예요? 조합. 그리고 이 조합이라는 친구들에 대해서 이제 오늘 공부를 할 겁니다. 오늘에서는 다 못 끝나고 다음 시간에도 할 거예요. 퍼뮤테이션이라는 걸 쓰는 NPR은 순열, 컨비네이션이라는 걸 쓴 NCR은 조합. 근데 누가 더 중요하다? 조합이 더 중요하다. 상황은 조합과 거의 비슷하다? 네. 그러면 순서가 없어지는 건 뭘로 생각한다? 순서가 없어지는 건 압축으로 생각하라 이거야. 압축으로. 자, 그런데 말이죠. 여기에다 이제 뭐 사족을 대면 구분이 없습니다. 이렇게 뭐 써도 돼요. 자리 구분이 없습니다. 이렇게 써주셔도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 1번. 자, 여기까지는 생각인 거고, 생각에서 다 얘기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한번 해야 되겠는데, 뭐냐면, 첫 번째. 자, NCR이 있습니다. NCR이 있었을 때, NCR을 언제 쓴다고요?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는데 중복하지 않고 구분하는 것도 없어요. 라고 했을 때, 요 R이 N보다 커질 수 있겠어, 없겠어? 2개 중에 3개 뽑아주세요. 뽑기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있어, 없어? 없잖아. 아까 R-1P R이 0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면 R이란 친구는 N을 넘을 수 있어, 없어? 없어. N까지는 갈 수가 있어. 근데 이쪽을 얘기할 때, 자, 이렇게 약속합시다.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NPR 해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쓰자라고 했어요. 근데 NPR을 보니까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배열하는 건 맞는데 수계산으로 들어가는 걸 보니 N-R팩분의 N팩이었어. 그러면 내가 R에다가 0을 넣어봐. R에다가 0을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N팩분의 N팩이니까 1이죠. 즉 N개 중에서 안 뽑는 가지수는, 안 뽑아서 배열하는 가지수는 뭐야? 한 가지라는 거야. 그럼 R에다 0이 들어가도 문제될 거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R의 범위는 0 이상 N 이하다라고 잡고 갑시다. 자, 그러면 선생님 순열에서 이렇게 됐으니까 조합에서는요? 라고 얘기하면 조합도 마찬가지로 뭐가 되는 거야?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여기까지는 뭐가 되는 거죠? 순열이고 거기에서의 배열 가지수를 축소해줘야 되죠? 압축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R팩을 곱하면 뭐가 되는 거야? 순열이 됩니다. 조합이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R의 범위는 0 이상 뭐 N 이하라고 약속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그러면서 이제 확률 파트에서 0이 들어가면 1하고 결부되는 경우가 많아. 저번 시간에 n의 계승에서 n 팩토리얼이다 라는 친구가 n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인 그래서 1까지의 곱을 n 팩토리얼이라고 얘기한다 했죠. 그쵸? 자, n 팩토리얼 이거 저번에도 얘기했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0팩은 뭐가 된다고 그랬어? 1. 0팩은 1. 그래서 np0은 뭐가 돼? 1이죠. npn은 뭐가 돼? n 팩토리얼이라고 쓴다고 했죠. 자, 그러면 오늘 nc0. 자, 여기에서 이제 파생이 됩니다. 자, nc0은요. 라고 얘기하면 아래다 누구 넣는 거예요? 0 넣죠. 0팩 1, n팩 n팩. 그러니까 뭐가 돼요? 1이야.
근데 NCN. 자, 우리 10명 중에서 10명을 뽑는 방법 수는 몇 가지예요? 뽑는 것만. 아니, 배열 말고 10명에서 10명을 뽑는 것만. 우리 반이 11명이야. 축구선수 11명을 뽑아야 돼. 몇 가지 경우가 생기겠어? 그치, 한 가지지. 그럼 NCN은 뭐가 되겠어? 아래 N 들어갔잖아요. N. 여기 0팩 되니까 뭐가 돼? 여기 아래 N 0팩이니까 1. N팩, N팩 1. 그러니까 N개 중에서 N개를 뽑는 방법 수도 몇 가지예요? 한 가지가 되겠죠. 어디? 다시 얘기해봐. 요거랑 요거 곱하는 거. NCN. 아래다 N 대입하면 N이지. 약분되죠. 여기 N 대입하면 뭐예요? 뭔 소리야 지금? 아래다가 N 대입하면은 N팩 곱하기 N-N팩 분의 N팩이라서 얘는 0팩이니까 1로 가고 얘네들은 약분되니까 1이잖아. 그러니까 1이지.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우리 반 뭐 20명 중에 축구선수 이제 뽑고 물떠올에 한 명을 뽑는 방법수. 아니, 미안. 우리 반 10명 중에서 한 명 뽑는 방법수. 한 명만 뽑잖아. 그러니까 뽑아서 배열한다는 소리가 아니고 어디까지만 하겠다고? 뽑기만 하겠다고. 우리 10명이 있어. 그치. 그래서 N명 중에 한 명을 뽑는 방법은 몇 가지야? N가지. 이거 느끼셔야 돼요. 아시겠죠? 배열 아닙니다. 조합은 배열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느끼는 중요한 거. 순열은 뽑아서 나열한다라는 2단 구조고 조합은 뭐예요? 뽑는다. 조합은 뭐예요? 뽑는다야. 되겠어? 순열은 뽑아서 나열합니다. 2단 구조. 조합은 뭐예요? 뽑는다. 그럼 NCR이라는 친구에 대해서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건 단지 뭐예요? 나는 표현. 내가 중요한 건 뭐가 되는 거야? 상황. 나의 상황.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재미난 거 하나만 해보자. 뭐 할 거냐면 별표 하나 치고 자 5명이 A, B, C, D라는 친구가 있어요. 5명이 있어요. 자, 내가 5명 중에서 자, 물걸레질할 친구를 3명을 뽑을 거야. 그럼 물걸레질을 하는데 순서가 필요하겠어, 솔직히? 그러니까 그냥 뽑았어. 3명한테 이제 밀 때만 주면 돼. 그리고 나머지 2명한테는 쓰레기통을 비워오라고 시킬 거야. 그러면 옷이 3이 잡혔어. 옷이 3이 잡히면 저기다 써봅시다. 5팩이죠. 그러면 5, 4, 3, 2, 1 곱하기죠. R팩이죠. 3이 1이죠. N-R이니까 2팩이면 2, 1이죠. 그럼 3, 2, 1, 3, 2, 1 약분되시죠. 약분되니까 몇 가지예요? 10가지 방법수가 생겨. 즉 나는 5명 중에 3명을 뽑는 방법수는 몇 가지가 생긴다고요? 10가지가 생겨요. 10가지가. 그래서 요거를 빨리 하게 되면 그냥 결과적으로 NCR은 순열에서 R팩으로 나눈 것만 되잖아. 그러니까 순열 아까 뭐라 그랬어? 5P3은 5, 4, 3이지. 그럼 뭐 하면 돼? 5, 4, 3에서 3, 2, 1만 나누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바로 10가지가 나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자, 근데 이제 이거야. 야, 그러면 5명 중에서 쓰레기통 버리고 올 애는 몇 명이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2명. 그럼 쓰레기통 버릴 2명을 뽑아주세요. 라고 몇 가지니? 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 그럼 그거 계산해보자. 어떻게 계산할 거야? 5, 4를 뭘로 나눠? 10가지지. 잠깐만. 자, 이번 이렇게 해볼까? 6명 중에서 4명, 아유. 자, 6명, 또 B야. 6명 중에서 2명 뽑는 방법수. 6명 중에서 4명 뽑는 방법수. 계산해볼까? 6, 5, 30에 2로 나누니까 몇 가지죠? 15가지죠. 6, 5, 4, 3에 4, 3, 2, 1로 나누니까 몇 가지 나와요? 15가지죠. 잠깐만. 그걸 일반화 시켰더니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 방법수나 n개 중에서 자 6, 2. 그럼 6에서 2 빼면 뭐 나와? 5, 3. 5에서 3 빼면 뭐 나와? 그러면 NCR에서 N에서 R 빼면 뭐 나와? N-R이죠. 이 가지수가 뭐 하다라는 거야? 같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생각해봐봐. 10명 중에서 8명 뽑는 방법수가 뭐야? 18이지. 그럼 몇 명이 남아? 2명이 남지. 그러면 8명을 뽑는 거 대신에 10명 중에서 2명을 뽑아. 그럼 2명 뽑았으면 몇 명이 남는 거야? 그러면 아이고 발음이 좀 이상하네. 18에서 계산이 19, 87 하는 게 어려우니까 18 대신에 누구 계산하면 되겠어? 12. 그래서 NCR의 가지수와 NCN-의 가지수는 뭐예요? 나머지를 세는 거랑 내가 원하는 걸 세는 거랑 같은 거니까. 케이크를 잘라서 8등분해서 7조각을 빼고 남은 걸 먹어라와 한 조각만 먹어라는 어차피 같은 의미 아니겠어? 그렇잖아. 자, 그러면 NCR과 NCN-R에서 요 친구들은 기본적인 조합 계산의 성질이니까 암기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기본적인 거예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자, 별표 동그라미 2번. 자, 보시겠습니다. 뭘 보시냐면은 일단은 자, NCR이다라는 친구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거예요. NCR. 자, 요 NCR이다라는 친구에 대해서 자, 이게 수계산하는 공식은 이렇게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여기에서 나중 것도 미리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아까 했던 NCR은 NCN-R에 대해 첫 번째 설명을 드리면 자, 여기를 N이라는 거를 요 앞자리에 동그라미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얘도 동그라미, 얘도 동그라미죠. 그래 동그라미 컨비네이션 삼각형이라고 얘기하면 여기가 삼각형, 여기가 삼각형입니다. 왜냐하면 NCR, N과 R 말고 다른 식이 들어갈 수도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구조적으로 봤을 때 동그라미 컨비네이션 삼각형이다 라고 얘기하면 삼각형 팩토리얼에 N이 아니고 동그라미 마이너스 삼각형 팩토리얼 분의 동그라미 팩토리얼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간단한 식들이 들어가도 구조적으로 동그라미 삼각형을 맞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뭔 소리예요? 라고 얘기하면 요거 보세요. 간단한 거 보시면 NCR은요 라고 얘기하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R팩 곱하기 그 다음에 N-R팩 분의 N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맞아?
그 다음에 nc n-r이라고 써봐요. 그럼 nc n-r은 어떻게 되겠어? n-r 팩이 이제 이렇게 들어가죠. 그 다음에 중괄호 열고 n-r 중괄호 닫고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야. 근데 얘를 계산해 보니까 얘가 누구죠? n 없어지고 플러스 돼서 r 팩이 나오니 얘랑 당연히 수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겠지.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재밌는 거 하나를 가져가 보도록 합시다. 요거 별표 2개, 3개짜리, 4개까지 줄게요. 별표 4개짜리. 별표 4개짜리. 그래, 갔다 오세요. 자, 별표 4개짜리. 자, 별표 4개짜리를 보시면서 할 게 뭐냐면 R 곱하기 NCR입니다 라는 친구가 있어. 자, 저거 지우고 다시 써줄게. 잠깐. 그래, 성질을 나중에 하는 게 나으니까. 자, 이렇게 하자. 자, 동그라미 3번을 하고, 자, 별표를 4개를 드릴 겁니다. 자, NCR의 계산에 있어서, 자, 구조적 계산이다 라는 얘기 좀 할게요. 자, 뭐 얘기할 거냐면 요거는 뒤에서 나오는데 통계 계산할 때 한 번 더 쓰이는데, 자, R 곱하기 NCR이라는 친구가 있다라고 얘기하죠. 이건 일단은 계산법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R 곱하기 NCR. 그랬더니 아까 배운 순열의 성질하고 뭐 살짝 비슷하고 그래. 아까 순열의 성질 뭐였었지? R 곱하기 NCR은 뭐였었지? 라고 얘기하면 아까 NPR이 N-1PR 더하기 R 곱하기 N-1PR, R-1 뭐 이렇게 썼던 거 기억나잖아. 저런 모양이 비슷한데? 라고 했을 때 그쵸. 그런 생각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이거는 꼭 암기해 주세요. 이건 꼭 암기해 주세요. 자, 뭐 할 거냐면, 자, 가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R 곱하기 NCR의 입장에서, 자, 여기서의 변수는 R이에요. 카운팅되는 변하는 숫자는 R이에요. 자, 근데 얘가 여기 R이 들어갔을 때 곤란한 경우가 있거든요. 변수가 들어갔을 때 나중 얘기입니다. 근데 조합의 계산 배우시니까 지금 해드리는 거예요. 자, 가보도록 합시다. R 곱하기 R 팩토리얼 곱하기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라는 친구로 계산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는 이름이 뭐예요? 구조적 계산이에요.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요 R하고 요 R 팩이 약분이 될까요? R 팩은 뭐야? 1부터 R까지의 곱이지. 여기 R 있으니까 R 약분 되시겠죠? 그럼 얘가 계산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면 여기가 R-1 팩토리얼로 나와. 근데 문제는, 잠깐만. 너 이 자리 원래 뭐였어? 삼각형이었지. 근데 지금 네 이 자리가 뭐야? 삼각형이지. 근데 삼각형이 뭘로 바뀌었어? 그럼 여기 있는 얘도 삼각형이지. 얘도 뭐가 돼줘야 돼? R-1로 가줘야 되겠죠. 그러면 얘는 계산을 중괄호 열고 여기에다가 빼기 R-1을 하고 팩토리얼을 했다고 쳐. 그래야지만 뭐가 되는 거니까? 삼각형이 맞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여기에 n이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여기는 n-r인데 그럼 여기 전체도 뭐가 돼줘야 돼? n-r이 돼줘야 되잖아. 그럼 여기 n이 들어가면 돼야 안 돼? 안 되지. n 들어가면 n-r 플러스 1이니까. 여기 뭐가 들어가 줘야 돼요? 라고 얘기하면 여기에 n-1이 들어가 줘야 돼요. n-1 들어가면 n 빼기 r 빼기 1 더하기 1 없어지니까. 그런데 또 이 자리에 있는 친구가 누구야? 라고 얘기하면 이 자리에 있는 친구가, 나 흰색으로 써도 되나? 아니, 노란색으로 써야 되겠다. n 여기에 있는
동그라미가 다 n이잖아요. 근데 이 자리가 그럼 무슨 자리야? 동그라미 자리지. 그러면 분자에 있는 n으로 쓰면 동그라미로 표현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n팩은 뭐야? 1부터 n까지의 곱이지. 그럼 내가 n 곱하기 n-1 팩토리얼이라고 쓸 수 있겠어, 없겠어? 있죠. 그럼 여기도 뭐가 되는 거야? 여기도 동그라미가 되는 거죠. 그럼 구조적으로 요거가 요거로 맞죠? 그럼 이제 그대로 쓰는 거야. 뭐라고요? 뭐라고 되겠어? 삼각형은 컨비네이션 뒷자리, 동그라미는 컨비네이션 앞자리, 얘는 따로 곱해지는 친구. 그러면 결과가 뭐가 되겠어? n 곱하기 n-1 컨비네이션 r-1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r 곱하기 ncr이다 라는 친구가 나오게 되면 구조적 계산을 하셔서 뭘로 바꾸시면 돼요? n 곱하기 n-1 컨비네이션 r-1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꼭 암기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요거는 이제 모양 맞춰서 뒤에서 뭐 한 번 더 나옵니다. 이항 정리하실 때 한 번 더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요런 거 한번 해보자. 이렇게 계산하는 건 꼭 필수로 암기하셔야 돼요. 나중에 써먹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가 있느냐라고 얘기하면, 자, NCR이다 라는 친구가 있어요. 자, 이 NCR이다 라는 친구를 볼 텐데, 자, 일단 쓰기만 할게요. 자,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느껴봅시다. 요거 아까 순열에서 비슷한 거 봤었죠? 그냥 비슷하다라고 생각만 하시면 돼요. 아까 순열 입장에서는 n장의, 서로 다른 n장의 카드에서 r장을 선택해서 뽑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얘는 무슨 의미였었죠? 한 장을 선택을 해놨다 이거야. 그리고 자리 하나도 빼놨었나? 그쵸? 한 장을 아예 그냥 빼놓겠다 이거야. 그리고 나머지 것들을 넣겠다 이거지. 근데 순열에서는 이제 여기에다가 곱하기 r을 썼었죠. 근데 조합에서는 자리 구분이 안 되니까 곱하기 r이 없다라고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요거를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도대체 무슨 생각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요거를 자세하게 되면 얘가 길어지니까 일단 요거 한 가지만 하면은 오늘 수업이 이제 거의 끝나는 거예요. 자, 생각합시다. 분명히 이 친구는 아까 배웠으니까 느낄 수 있어. 선생님, 이것도 어떤 특정 원소가 들어가 있거나 들어가 있지 않거나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특정 원소의 in, out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똑같이 얘기할게.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생각. 자, 이 생각이 너희들 머릿속에 이제 또아리를 좀 잘 들었으면 좋겠는데, 자, 주머니에 1, 2, 3, 점점점 n장의 카드가 또 있어요. 자, n장의 카드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나는 r개의 칸을 만들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지금 뭐가 돼요? 순열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맞아? 자, 그럼 여기에서 순서를 빼게 되면 이제 이 친구는 뭐가 되는 거야? 조합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치? 자, 그러면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특정 원소 1이라는 친구니 들어가 있는 경우와 안 들어가 있는 경우로 나눠 생각하겠다라고 보는 거야. 자, 그럼 아까처럼 시뮬레이션을 또 하는 거는 조금 그러니까 생각을 해봅시다. 선생님, 그럼 특정 원소가 있는 경우, 그러면 1이라는 친구를 일단 뽑아놨잖아요. 그러면 나는 R칸을 채워야 되지. 배열 생각은 안 할 거니까. 그러면은 나는 몇 개 중에 n-1개 중에 한 개는 뽑아놔서 여기를 채워놨으니까 이미 몇 개를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r-1개를 선택하면 되겠죠. 자, 그럼 특정 원소 1이라는 친구가 들어갔을 때는 하나를 뽑아놨지. 그 다음에 채울 칸도 하나 썼으니까 r-1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특정 원소 1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 1을 못 써. 그러니까 1을 못 쓰니까 뽑아 쓸 수 있는 카드는 총 몇 개야? n-1개죠. 채울 칸은 몇 개야? 이번에. R칸. 그러면 요 두 친구를 더하게 되면 n-1c r-1 더하기 n-1c r이다라는 친구는 뭐가 되겠어? ncr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왜요? 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해볼게. 예를 들어보자. 숫자 카드를 가지고 1, 2, 3, 4라는 숫자 카드를 가지고 3개를 뽑는 경우를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 1, 2, 3, 1, 2, 4, 1, 3, 4, 그 다음에 2, 3, 4라는 총 몇 가지의 경우가 생기죠? 4가지의 경우가 생기죠. 그럼 이거는 뭐가 되겠어요? 얘 입장에서는 4C, 3이에요. 4C, 3은 4C1하고 똑같아. 4C1은 뭐예요? 아까 NC1은 N이라고 얘기했잖아. 4가 나와. 그런데 얘를 보니까 구분을 짓는 거지. 어떻게 구분을 지어요? 라고 얘기하면 너 여기 1 있네, 너 1 있네, 너 1 있네, 넌 1 없네 라고 구분을 짓는 거야. 그러면 1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4장 중에서 1을 제외하고 2장만 더 뽑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 3장 중에서 2장 뽑아주세요 라는 상황이 얘기가 된단 말이야. 이게 뭐가 돼? 즉 뽑혀 있는 경우. 얘는 뭐가 돼? 1이 없는 경우지. 희한하게 딱 양분돼 가지고 1이 없는 경우니까 3장 중에 몇 장 뽑으면 되는 거예요? 3장 뽑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하나 뺐으니까 3장 중에 몇 장 뽑으면 돼요? 3장 뽑게 되면 그게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같아진다고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학교에서 이거를 설명해 주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단순하게 이거를 외워라. 그래서 문제는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옳은 거를 골라주세요. 뭐 이런 게 나올 거야. 그러면서 센 A 단계쯤에서는 뭐 계산하세요 라고 얘기하죠. 성립하는지 보여라 라고 얘기해서 뭐 통분하고 이거 계산, 수계산하는 거 알팩 곱하기 n-알팩분의 n팩 해가지고 계산하는 거 할 텐데 그 계산하는 거는 당연히 기본인 거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떻게 봐줘야 되는 거야? 라고 하게 되면 특정 원소가 있냐 없냐라는 거에 대한 구분에 대한 생각을 꼭 갖고 있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하게 되면은 별로 이제 나중에 갔을 때 요 n-1에 대한 생각을 한 번 더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한 번 더 할 수 있을 거야.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런 거 한번 해봐봐. 뭐 할 거냐면 이런 거. 특정 원소를 선생님 하다가 자, 순열은 뭐라고? 뽑아서 나열한다야. 조합은 뭐라고? 뽑는다 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뽑으니까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요거 한번 보죠. 방금 했던 거에서 자 별표를 2개 치고 아까는 특정 원소를 몇 개만 뽑았어요? 1개만 뽑았죠. 앞에 순열에서도 1개만 뽑는 걸 배웠어요. 자, 이번에는 특정 원소를 1하고 2를 같습니다 라고 얘기할 거야.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특정 원소가 1개만 있어요 라고 하면 걔가 있고 없고만 보면 되는데 특정 원소 1, 2, 2개를 갖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상황이 1, 2가 모두 있는 경우 1만 인이고 2는 아웃인 경우 그 다음에 또 뭐가 되겠어요? 1이 아웃이고 2가 들어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또 뭐가 돼야 돼? 특정 원소 둘 다 없는 경우까지 하니까 1하고 2가
모두 없는 경우 총 몇 가지가 생기겠습니까? 4가지가 생기겠죠. 와, 4가지. 4가지를 뭐 하면 되겠어요? 다 계산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생각해 봐봐. 자, 여기 있는 친구를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얘기해서 만들 거야. 조합으로, 기호로, 표현으로 만들 거예요. 자, 가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가보도록 하시죠. 뭐 할 거예요? 둘 다 in이라고 얘기해 볼 거야. 전체 몇 장의 카드 중에서? n장의 카드 중에서 몇 개를 뽑는 거예요? r개를 뽑을 겁니다. 근데 2개가 모두 in이야. 그럼 일단 내가 뽑을 수 있는 카드는 몇 장이야? 내가 뽑을 수 있는 카드 n장에서 지금 1, 2, 2장을 먼저 그치 n-2 그러니까 1번은 뭐가 되겠어? n-2 컨비네이션. 근데 뽑아서 이제 채워 넣었으니까 칸도 몇 칸 남아요? 그치 r-1. 자, 두 번째 가봅시다. 두 번째. 일단은 몇 장 뽑았어요? 2장은 뽑아놨지. 그러니까 2장은 써 못 써? 그러니까 못 쓰니까 n-2죠. 근데 2는 안 쓸 거잖아. 그러니까 n장의 카드 꾸러미에서 1하고 2는 선택을 하든 안 하든 일단 미리 빼놓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채우는 건 아직이고 일단은 먼저 빼놔. 빼놓은 다음에 1은 쓸 거야. 2는 안 쓸 거야. 그러면은 2는 버려. 1은 또 다른 주머니 하나 미리 넣어놨어요. 그럼 주머니가 원래 R개가 들어갈 수 있는 주머니인데 하나를 썼으니까 몇 칸 남았어? R-1칸 남았지. 컨비네이션 R-1. 근데 얘도 3번도 봐봐봐. 3번은 똑같죠. 그러니까 2번하고 3번하고 똑같으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가겠어? 곱하기 2가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 4번은 어떻게 되겠어요? 4번은 n-2 일단은 2장을 쓰든 안 쓰든 뽑아서 빼놓고 그 다음에 얘네 쓸까 안 쓸까? 안 쓸 거지? 그럼 몇 칸 채워야 돼? 얘네로 R칸 채워야 되겠죠. 그러면 얘네를 다 더하시게 되면 뭐가 나오겠어요? 이걸 다 더한 결과가 뭐야? 그게 중요하지. 이걸 다 더한 결과가 뭐예요? 라고 얘기하면 생각해 봐봐. 1, 2가 특정 원소 2개짜리가 있다 없다로 판단했을 때 걔네들을 다 더하니까 결론적으로 뭐가 되겠어? 그냥 n장 중에서 r장 뽑아주세요. 이게 되는 거죠. 그럼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특정 원소가 1, 2, 3, 3개야. 그럼 만들어낼 수 있겠어? 없겠어? 있죠. 왜? 1, 2, 3, in. 1, in, out, out. 또 in, out, out, in, out, out, in, in, out, in, in, out, in, in, out, in, in,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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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ut. 이렇게 해가지고 상황이 조금 더 뭐가 되는 거야? 귀찮아지는 거죠. 상황이 조금 더 귀찮아지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하다 보면 자, 그냥 상상만 해보세요. 특정 원소가 1개짜리였어요. 그러면 여기에 n-1 c r-1 더하기 n-1 c r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개수는 당연히 없으니까 1, 1이죠. 여기 앞에 개수 이거 뭐예요? 없으니까 1이죠. 여기 앞에 개수는 뭐예요? 이 다음에 개수는 뭐예요?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3개짜리 갑니다. 자, in 1이겠죠. 자, 보세요. in, out, out이면 1이 in, out, out이면 2가 in, out, out, 3 in, out, out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그럼 거기 몇 가지야? 그래서 똑같겠지. out, out, in도 out, in도 똑같겠지. 몇 가지 나와? 3가지 나오겠지. 마지막에 또 out, out, out은 몇 가지 나와? 1가지. 그러면 그 앞에 개수가 뭐가 나오겠어? 1, 3, 3, 1이 나오겠죠. 어? 잠깐만. 1, 1, 1, 2, 1, 1, 3, 3, 1.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더하면 누구 나와? 이렇게 더하면 여기 1, 1 쓰고 이렇게 더하면 이거죠. 뭐예요? 자, x 플러스 y의 1제곱 개수는 뭐예요? 1x 더하기 1y죠. x 플러스 y의 제곱은 뭐가 돼요? x의 제곱 더하기 2xy 더하기 y의 제곱 나오죠. 세제곱 뭐야? x의 세제곱, 3x제곱, y, 3xy 제곱, y 세제곱. 4제곱은 그럼 얘네들이 뭐야 지금? 개수만 땄네? 요거를 파스칼이라는 아저씨가 파스칼의 뭐 삼각형입니다 라고 해서 만드신 거야. 근데 우리는 파스칼의 삼각형 했을 때
1C0, 1C1, 2C0, 2C 나중에 배울 건데 이렇게만 하거든. 근데 여기에서도 뭘 볼 수 있다? 특정 원소가 in, out에서 파스칼의 삼각형 개수를 볼 수 있습니다. 라는 걸 아실 수가 있는 거예요. 조합이다라는 친구에서 기본적으로 성질이나 그 다음에 계산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을 다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갈 거에 대해서는 뭐 평행사 변형을 만든다든지 직선의 개수나 선분의 개수 센다라든지 이러한 유형들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